네, 여러분, 이곳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안에서도 남부터미널 인근에 제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이 인근 주변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이 강남 3구, 그 중에 하나가 또 서초구인데요. 그 안에서 지금 서초구 하면 가장 크게 대장 아파트로 거듭나고 있는 얼죽신이 하나 있죠. 원밸리입니다. 원밸리가, 제가 원밸리 인근에 가서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그곳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60억을 물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됐죠? 한 1주? 2주 됐나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70억의 실거래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무리 많은 규제 속에서 또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별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고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라는 것은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산층 내지는 서민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내가 사고 싶은 저 아파트가 너무 비쌀 때에는 계속 오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전세를 포함한 승계를 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는 것으로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온전히 내 돈 10억이 다 있어야 된다. 네, 10억이라고 얘기할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70억입니다. 내 돈 온전히 70억이 다 있어야 한다와 이 안에서 전세가 한 20억을 한다, 호가를 한다 쳐도 그 정도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했을 때 내 돈 50억이 있어야 한다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갭 투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데도 여전히 가격은 70억까지. 2주 전에 60억이라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70억이라뇨. 2주 만에.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계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부지런히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요. 제가 그 반증으로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는 계급의 층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그들이 거주하는 존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과 지역들이 점점 밀려오는 것들을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네, 저는 지금 남부터미널을 건너서 바로 길 건너입니다. 이곳이 유일한 상업지인데요.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주변은 대부분이 다 이중 일반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럼 그 상업지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저 상업지로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남부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3동 또 건너편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위치해 있죠. 남부터미널과 서초 3동 가운데 위치해 있는 유일한 상업지. 이곳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모텔들이 많고 술집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제가 한 2018년 정도에 최초로 한 12평 정도 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투자를 좀 몇 분들 해드렸었는데, 그때 가격이 생각납니다. 4억 8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싼 가격 아니었습니다. 4억 8천. 2018년도에 4억 8천. 그리고 디아 땡땡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 펠 땡땡이라고 하는 곳이 그 후발로 나왔고, 비슷한 면적입니다. 투룸. 크게는 1.5룸으로 뽑기도 하는데, 요거가 한 5억 말쯤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리풀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리풀의 터널이 2019년에 완공이 되게 됐을 때에는 인근에 엄청난 이제 개발들이 다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은 교통 문제 때문에, 혼잡성 때문에 모든 개발들이 잠재워져 있지만 인근의 개발들이 다시 다 풀리게 됐을 때에는 그에 따른 주거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곳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닐 것이다. 더 비싼 가격들로 형성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이죠. 2019년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걸어보실 텐데요. 이곳에는 지금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들어섰느냐? 최초는 20년부터 시작했고요. 22년째부터 굉장히 많은 총 전체 세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곳의 가격 형성 대부분 1.5룸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한 15평 전후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12억에서 지금 20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하이엔드 주거 존에 여러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리고 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하이엔드 주거존 1000세대가 왜 들어오는지, 지금 보이시는 이런 사업체 하나가 얼마나 공사가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1000억 원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모든 어떤 시행회사들이나 디벨로퍼 회사들이 왜 이곳에 이런 개발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변에 변모한 게 없습니다. 남부터미널 제가 보여드렸죠. 남부터미널이 복합 개발을 한다고 했으나 개발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왜 도대체 1000세대가 넘는 이 고가의 주거들이 이곳에 존으로 해서 모두 입성을 하고 있는지, 자, 가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초입부터 지금 그로우라고 하는 저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요. 저 옥상에는 대형 풀장까지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중에 기대되는 그런 또 고급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제 앞으로 보이는 GJL 라이프 그라피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먼저 선발로 GJL 로이움이 들어왔고요. 굉장히 분양률도 좋았기 때문에 현재 2차로 해서 GJL 라이프 그라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맞은편에가 GJL 로이움이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해서 효성 해링턴,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도 많았었던 곳 중에 하나가 효성 해링턴입니다. 그 맞은편으로는 아이파크가 들어왔었고, 아이파크는 훨씬 오래전에 분양을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한 4억 말쯤 되는 분양가일 때 이곳이 그 금액, 평형대가 작은 거였습니다. 한 18평, 20평?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인기 많았어요. 근데 뭐 현재 가격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좀 사양이 다르죠. 이런 하이엔드 존은 굉장히 고급 주거 형태로 프라이빗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건 그런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파크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보이시죠? 건물의 조형물들, 그리고 제 앞으로 효성 해링턴과 그 맞은편으로 보이는 건물들 보이세요? 에르메티아라고 하는 또 고급,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이시죠? 이미 저곳은 입주를 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보시면은 벌써 입주를 해서 이렇게 불이 켜진 집들이 보이는데, 한동안은 한참 분양이 되고 이 1000세대가 들어오는 동안에 살짝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23년. 하지만 뭐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은 또 계속 이런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뭐 법인이나 해서 매매를 하고 분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꽤 많이 했고요. 지금
이곳이 다 저는 건설되기 전에 이미 투룸 정도의 그 소형 그 주거용 복합, 주상복합 소형 아파트를 좀 투자들을 하시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딴에는 사실 주변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다 대부분이 지금 있던 자리들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바로 모텔들이었다라는 거. 지금 공사 중인 것이 대부분 다 모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투룸 정도 되는 4억 8천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 투자하시라고 하면서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기 있는 모텔들 하나둘씩 매입이 되어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입 문의들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땅값이 결코 싼 곳이 아니다. 평당 1억 5천 넘어서는 당시였습니다. 불과 그 2000년, 2020년, 19년 이 당시에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지금 가격이 지금 뭐 4억 원대, 5억 원대라는 거, 6억 원대는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천정부지의 어떤 지가 상승도 있었고, 그래서 매수를 하셨을 때에는 앞으로 주변이 너무 고가의 주거들이 들어설 것이니 그 가격에 동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공부해보세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가보시고요. 저희는 그럼 지금 여기 에르메티아라고 하는 이 오피스텔,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이 오피스텔들의 주인들은 어떤 분들일까 한번 저희가 살짝 분석을 해보고 이 1000세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하이엔드 존이 왜 형성됐을까도 살짝 또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인포가 잠깐 안 계시는데 여기 컨시어지 운영하는 그 로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고급스럽죠? 네, 여러분 어디 지금 한창 건축 중인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존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지금 그 중에 하나인 에르메티아 서초의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위에 보이는 이 대리석 폴리싱, 그리고 제 앞으로는 유럽의 유로피안 주방 가구들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 안에 면적들은 보통 15평 전후의 면적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하이엔드 존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곳이 한 곳이 아니라 1000세대 이상이 지금 한참 건축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겨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가 한 100세대 전후가 되는 이 규모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사업 규모인데요. 이런 것들이 벌써 1000세대가 넘는다고 하면은 거의 1조 원대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것들 왜 들어설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폭풍처럼 일어나는 건설 분위기는 바로 1km 반경에 위치해 있는 서리풀에 인접한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9만 제곱미터 엄청난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동의 GBC타워 현대 건설 부지 7만 8천 더 큰 9만 9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면적에 앞으로 실리콘밸리가 들어온다고 했죠. 요 매입 시기 어떻습니까? MDN그룹은 2019년 서리풀 터널이 완공이 된 후 살짝 분위기 보고 2022년 한 2, 3년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불과 가격이 1조 920억 원이 넘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한다고요?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애플타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가장 성장 산업인 IT 산업을 산업단지라고 해야겠죠?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들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개발 방식을 MDN그룹의 문주연 회장님은 따르는 것인지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혹시 미국의 개발 회사인 티시먼
스파이어라는 개발 회사 아십니까? 티시먼 스파이어 회사는요, 우리가 혹시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는 혹시 록펠러 건물 아시죠? 오래된 19세기 건물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새롭게 안에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어떤 관광지로서 유명세를 떨치게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허디슨 야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인근의 개발도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 역사도 오래됩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이 개발 회사는요, 요즘 어떤 트렌드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상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CEO로 있는 롭 스파이어 회장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회사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 지역,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인 인구의 구조 변화와 그리고 꼭 무엇이 따라서 세트로 움직이느냐 하면 말이죠,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 야드도 그 월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함께 거대 도시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요즘에는 화이자 등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들, 그리고 많은 생명공학과 개발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망한 일자리 산업 단지와 그에 따른 주거 지역들을 세트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일자리, 직주 근접과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가 같이 움직여서 개발이 될 때 그것이 성공적이다. 그렇지만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냥 혼자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투자 회사인 국민연금과 세트로 함께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생명공학과 함께 연결된 산업단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2인 가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형 주택과 그리고 유망 산업단지가 함께 조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우리나라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네요. 이러한 개발 방식이 바로 MDN 그룹에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한 개발 방식이라는 얘기죠. 바로 서리풀 정보사 부지가 9만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이 부지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바로 애플타운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최첨단 산업이고요. 그에 따른 주거 환경을 같이 입점시키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산업 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그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많은 1000세대가 넘는 이 하이엔드 존이 형성된 것은요, 1km 반경 내에 위치해 있는 서리풀에 앞으로 들어올 거대한 AI 산업 그리고 ICT 산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유망 산업인 만큼 고액 연봉자들일 테고 최첨단 산업인 만큼 1, 2인 가구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에 맞는 15평 전후에 이렇게 고품질의 주거들이 이곳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바람이, 건설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 바람은 1km 반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태풍의 근원지인 서리풀 인근은 말이죠, 태풍의 눈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고요합니다. 가보시면 바로 인근에 눈앞에서 펜스를 쳐놓고 토양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바로 부지에 말입니다. 인근 부지에 아주 조용한 마을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서초 3동 인근에 노후화가 이미 60% 이상이 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빌라 말입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이미 노후화가 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키를 아시겠습니까? 인근에 이미 개발 바람은 불었고, 동의율도 이미 70% 이상 받았다는 얘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그곳은 태풍의 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앞으로 거대하게 불어올 것이고요. 이미 인근 1km 반경 내에서 불어왔고,
앞으로 더 큰 바람으로 거대하게 글로벌하게 들어오는 것 또한 티시몬 스파이어 개발 회사 또한 똑같은 컨셉입니다. 업무지, 최첨단 업무지와 함께 1인 가구를 분석해서 소형주택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태풍의 눈에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30평 이상의 거대한 대형 평형의 오래된 주택밖에 없다라는 것, 도보로 3분 5분밖에 되지 않는 그곳의 말이죠. 그러니 소형주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도 이곳은 또 앞으로 오래된 주거와 함께 개발 압박을 받습니다. 2월 7일 날 발표된 도심복합 개발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급 지원을 위한 많은 개발 정책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일원으로 이제는 LH가 관여하는 공공이 아닌 도심 민간 복합 개발이라고 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민간이 리츠나 아니면은 신탁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추진이나 조합이 형성되지 않아도 그대로 간소한 승인 절차와 함께 구역 지정 없이 가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러한 개발을 공공에서만 주도해서 하고 공공만 차지했던 것을 이제 민간에게 그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개발을 할 때 그 입지는 어떤 리츠든 어떤 신택사든 누구나 탐내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는 아무 곳은 되지는 않습니다. 역에서 500m 반경 안에 드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앞으로 유망한 최첨단 산업지의 인근 지역이냐, 인근 거점 지역으로 해서 양재동과 그리고 개포동이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최첨단 유망 산업지 인근의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원 시설들과 주거 시설을 개발하기에 너무 좋은 입지이기 때문이죠. 그와 꼭 닮은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서리풀 정보사 부지와 그리고 서초 3동입니다. 반경 300, 200, 50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반경 내에 이 노후화된 주택과 함께 최첨단 산업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AI, ICT 최첨단 산업지의 거점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곧 될 예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민간 도심복합 개발을 할 때 바로 이 ICT 거점 지역, 최첨단 산업 거점 지역과 역에서 500m 반경 아니라는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았다라는 거. 이럴 때는 인센티브 140%, 120%에서 140%까지 더 적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공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SOC의 어떤 이런 개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부 체납 방식도 임대주택이 아닌 편의시설들로 해서 다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간 절차 간소화했다는 거. 구역 지정도 없다는 거. 너무너무 앞으로는 큰 호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 3동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지역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이 복합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이 거대한 바람이 바로 이 남부터미널 상업지 안에서 1000세대 이상의 하이엔드 존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